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시장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A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의 시선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B입니다. A님, 오늘 저희가 다룰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시장의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력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이라는 엄청난 평가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원전계의 TSMC가 되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에 엄청난 기회와 기대, 또 한편으로는 거품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총 4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차트와 수급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요. 이어서 펀더멘탈과 AI 예측을 통해 미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현재 상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이 강력한 상승세의 본질은 무엇인지 차트와 수급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시죠. 와, 이 차트 좀 보시죠. 이건 그야말로 무섭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주요 이동평균선들은 저기 아래에 두고 주가가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국면을 슈퍼 트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단기 자금이 몰린 게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베팅하는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림 같은 차트네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주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막대, 즉 공매도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바로 그와 동시에 이 초록색 선, 외국인 지분율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감당 못하고 항복 선언을 하면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숏 스퀴즈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바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 즉 스마트 머니가 공격적으로 받아내면서 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랠리가 과연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A님. 지금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요? PER가 594배라고요? 이건 솔직히 좀 비상식적인 수준 아닌가요?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거의 600배나 비싸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네, 맞습니다. 숫자만 딱 보면 이거 버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 차트를 보시면 시장의 생각이 읽힙니다. 다른 우량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PBR, PER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건 시장이 더 이상 두산에너빌리티의 천재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테크 기업으로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 즉 리레이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에너지 테크 기업으로의 재평가라.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아까 AI 예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GRU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대체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GRU 모델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보 주가 데이터의 수많은 패턴을 스스로 막 학습해서 이런 상황 다음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지 라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똑똑한 계산기 같은 겁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최신 딥러닝 모델 중 하나죠. 자, 그런데요, 그 똑똑한 계산기 GRU 모델이 내놓은 예측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세론과는 정반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모델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97,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직 상승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열 신호이며 이제는 건전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경고등을 켠 셈이죠. AI의 경고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볼 텐데요. 이 파트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그야말로 킬러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긍정적인 투자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흔히 걱정하는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 예를 들면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건 어떨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높고 미국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이죠. 보통 이런 환경은 기업에 큰 부담인데 신기하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라서 이 강달러 상황이 원화로 환산되는 실적을 크게 부풀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막연한 거시경제 리스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적, 정치적 리스크 하나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리스크까지 모두 인지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지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전략 파트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POC라는 또 생소한 용어가 있던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POC,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은 매물대 중심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의 본전 가격인 셈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는 주가가 하락할 때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매물대 차트가 그 POC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가로막대가 가장 길게 툭 튀어나온 구간 94,500원에서 96,300원 사이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심리적 지지선이자 우리 전략의 핵심 기준점이 되는 바로 그 POC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진입은 바로 그 POC 구간인 94,500원에서 96,3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잠시 쉬어갈 때, 즉 눌림목을 활용하고요. 목표가는 1차로 11만 5천 원, 2차로는 12만 5천 원까지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가는 직전 박스권 상단이 무너지는 8만 8천 원으로 이 가격이 깨지면 내 분석이 틀렸구나 하고 미련 없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에너지테크 기업으로 시장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 둘째, 공매도의 항복과 외국인의 매수로 수급은 압도적으로 강세 우위다. 셋째, 하지만 AI 모델은 단기 과열에 따른 건강한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넷째, 이 모든 긍정론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명확한 진입, 목표, 손절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에 활용된 모든 원본 데이터와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 전문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